자, 그럼 다음으로는 GDP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산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서비스 산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인도 서비스 산업을 언급하거나 연구하거나 설명하는 어떤 내용에서도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의 서비스 산업은 1991년 경제개혁 과정에서 이루어진 민영화, FDI 규제 완화 속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 성장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수요의 성격이 필수재에서 자유재량적 소비로 변화가 되면서 강의 노트를 서비스 산업 보면 성장이 촉진되었고 슬라이드 고소득에서의 25개 정도의 슬라이드로 구성이 탄력성은 되어져 있는데 서비스 동영상 분야의 높은 강의는 성장에 한 기여를 하게 3개의 됩니다. 섹션으로 구분을 해서 올려질 겁니다. 이유는 동영상을 25개 슬라이드를 한 번에 다 묶어서 우선은 이 올리면 1인당 소득의 올리기가 어려운 증가에 문제가 대한 발생을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해요. 살펴볼게요. 그래서 최대한 올리는 게 좀 용이하도록 슬라이드는 동영상 강의는 좀 분할을 해서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잘 나누어서 강의 노트와 매칭을 잘 시켜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반적인 인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1인당 전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서비스 산업을 1인당 학습하는 데 있어서 소득의 핵심적인 증가로 내용부터 수요의 좀 성격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필수재에서 첫째, 자유재량적 소비로 인도 서비스 변화되었다라는 산업은 의미는 예를 들어 인도에서 설명하면 가장 조금 더 크고 이해가 빠르게 쉬울 것 성장하는 같아요. 분야이고 또한 1인당 가장 소득이라고 높은 하는 건 노동 뭐냐면요. 생산성을 가진 분야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인도에서 하면 가장 할수록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개개인이 분야라는 이야기는 벌어들이는 뒤에 우리 가서도 주머니에 이야기를 들어오는 돈도 하겠지만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경제개혁 이후에 조금 아주 더 쉽게 우리 시간을 거슬러 집에 올라간다면은 살림살이가 조금 1980년대부터 나아진다고 스타트를 하면은 시작해서 본격적으로는 내가 좀 경제 개혁 편안하게 쓸 수 이후에 있는 돈도 인도 그만큼 늘어나게 정부의 되겠죠. 계획적인 주도하에 그리고 이 서비스 개념을 조금 산업이 더 크게 확장시켜서 성장을 하게 국가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되면은요.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진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경제가 성장을 이런 했다라고 하는 높은 것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도 나라의 약간 아쉬운 구성원인 부분들이 개개인 있어요. 국민의 소득, 서비스 분야의 다시 고용은 말해서 GDP 1인당 대비 소득이 서비스 증가를 하게 산업의 된다라는 비중만큼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되고요. 있지는 않은 문제가 있고요. 1인당 소득이 증가가 됐다라는 일자리 이야기는 수나 질적인 훨씬 더 측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한 고용이 이루어지지 소비를 할 못하는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구조적인 많아진다는 문제들을 이야기가 발생하고 됩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한 달 구조적인 문제를 용돈이 논할 20만 때에는 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단계에서 우리는 한 달 경제 용돈 20만 구조의 원을 이행을 가지고 살펴봐야 교통비를 써야 하는데 하죠. 그리고 핸드폰비를 내야 GDP 돼요. 대비 서비스 그리고 산업의 그것으로 비중이 고학교에 올라갔다라는 왔을 의미는 때 무엇이냐 또 하면 식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한 반드시 나라의 경제 지출해야 규모에서 하는 서비스 산업이 필수제 차지하고 있는 이외에는 비중이 뭔가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이 크다는 할 수 거예요. 있는 여유가 아마도 아주 없을 쉽게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그만큼 서비스 산업에 예를 대한 들어서 중요도가 뭐 높아졌다는 나의 이야기인 아르바이트 거죠. 소득이 좀 그럼 우리가 늘어났다라던가 일반적으로 혹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집의 살림살이가 서비스 산업의 좋아져서 용돈을 중요도가 더 받을 수 있게 높아진다면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 인구들의 대부분이 나의 한 달 용돈이 중요한 20만 원에서 산업에 50만 원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시다. 종사를 하고 이 있어야 경우가 할 1인당 소득의 같은데 증가로 비유가 될 수 인도 있고요. 같은 그럼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전체 노동자 수의 학교 비중에서 가는 차비, 서비스 그 다음에 분야에 먹는 종사하고 식사비 있는 사람의 이외에도 비중이 우리가 때때로 영화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서비스 읽고 산업이 싶었던 책도 구매를 할 수 있을 GDP에 거고요. 차지하고 있는 또 그동안 비중만큼 못했던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취미 생활도 한번 시도를 해볼 이건 수 있을 어떤 거예요. 이야기가 되냐면은 노동 구조라던가 고용의 문제의 자, 이행이 인도에서 서비스라고 서비스 하는 산업 산업 성장만큼 부분이 잘 유명해지게 된 이루어지지 것은 않고 다음과 있다라는 같은 이유 문제가 때문이에요.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널리 알려지다시피 이러한 구조적인 인도의 특징은 높은 향후 경제 현재 인도가 성장률의 갖고 주요 있는 실업 문제도 동력이 마찬가지지만 서비스 분야의 실업 문제로도 성장에서 이어지게 이루어지고 있기 되는 때문입니다. 경제 구조적인 인도 문제가 경제 되고요. 성장의 주요 때문에 동력이 서비스 인도에서도 분야라고 이 하는 분야에 의미는 대한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한 인도에서 노력을 서비스 해야 할 분야가 겁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그렇기 GDP 때문에 대비 서비스 인도하면 산업 서비스 비중만큼 산업이 서비스 가장 분야의 많이 고용이 떠오르게 충분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는 배경은 일자리 수 1991년도에 혹은 인도가 질적인 경제 측면에서도 개혁을 충분한 단행을 고용이 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재정 이야기로 연결이 적자를 되기 때문에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 좀 수가 주요 충분하지 경제 동력이 않고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질적인 그래서 측면이 뭐 좋지 않다면은 시장을 개방한다던가 이거는 아니면 규제를 하나의 완화한다든가 경제에서 등의 살펴보았을 여러 가지 때에는 정책들을 사실 내놓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럼 이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그렇게 좋은 소득을 가지고 오기 어렵다는 주요 이야기가 되거든요. 동력을 찾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인도는 위해서 서비스 산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도 그래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노력들을 산업을 시도를 해야 육성하게 하고 되고요. 또 그 현재로서 결과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인도 하고 경제 있습니다. 성장의 주요 동력이 서비스 분야가 됨으로써 그 다음에는 많은 인도하면 규제가 서비스 오래전에 만들어진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야기가 있을 외국인 만큼 직접 투자에 인도에서 대한 가장 장벽이 중요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물론 뭐 다른 뒤에 분야들이 중요하지 나가면은 않다는 의미가 FDI에 아니지만 대해서 서비스 의미는 산업은 많이 아니지만 개방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혼돈을 하면 안 돼요. GDP 비중을 가장 왜냐하면 높게 차지하고 있는 FDI의 장벽을 분야로 낮추기 위해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을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개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래서 2010년 오래전에 인도의 경제 세팅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10.6%인데 시대 변화에 알맞게 개발도상 리뉴얼되어야 이미 하는데 그 개발도상국들과의 속도가 많이 경제 느리다는 성장률 이야기가 되는 거죠. 7.5%와 비교해 보았을 그래서 때 이런 높은 규제들이 경제 오래전에 성장률임을 알 수가 만들어진 것이기 있어요.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FDI를 하는 데 수치는 있어서 제공되는 기관마다 예전에 약간 만들어진 상이한 올드 수치가 있기 패션드한 때문에 레귤레이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장벽으로 있는 존재를 수치와 한다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면 됩니다. 왜 그러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기관에서 리포트 되어져 인도는 서비스 있는 수출 및 자료가 수입에서 다르기 세계 때문에 조금 10대 차이가 있을 WTO 수 회원국 있구나로 중 이해를 하면 하나이자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인데요. ADB에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서비스 2010년 수출이 인도의 소수의 경제 서비스에서만 성장률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10.6%이고 소수 시장에 개발도상국들의 집중되어져 평균 있는 경제 특징을 가지고 성장률보다 있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그럼 대체 인도 인도는 서비스의 세계적인 위상이 비교적 어느 정도 좋은 경제 되느냐라고 성장률을 한다면은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을 모두 포함한 무역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인도는 특히나 이 경제에서 WTO 높은 회원국 경제 중에서 성장률을 가지고 10위 안에 오게 드는 된 원인은 괄목할 만한 퍼포먼스를 서비스 보이고 부분이 있는 서비스 산업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성장의 있습니다. 주요 동력으로서 작동을 이런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그래서 GDP에서 서비스 부분이 가장 인도 많은 경제 비중을 성장의 차지하고 주요 있는 동력이 서비스 됩니다. 산업이 근데 어떻게 아주 성장하게 아쉽게도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핵심에서 살펴봤듯이 그래서 인도 경제 산업 성장의 중에서 주요 가장 유명한 동력으로 것은 많은 서비스 부분을 산업이고요.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 반해서 보니까 서비스 산업의 서비스 성장 배경에 부분에서는 대한 많은 고용 이야기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인도 않아요. 서비스 산업을 그래서 농업에서 가장 언급하거나 많은 고용 창출이 연구하거나 이루어지고 설명하는 있고요. 어떤 농업 내용에서도 다음으로 반드시 많은 들어가는 고용이 이루어지고 내용이니까 있는 분야가 서비스 잘 기억을 분야라고는 해두고 하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서비스 부문과 농업 인도의 부분의 서비스 고용 창출 산업은 대비 조금 있는 1991년 편입니다. 경제개혁 과정에서 이루어진 민영화, 그래서 인도 서비스 FDI 무역은 규제 증가를 완화 하고 속에서 있고요.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서비스는 두 FDI 번째로 유출입 규모에서 가장 경제 큰 성장과 비중을 1인당 차지하고 소득의 있습니다. 증가로 수요의 이러한 일련의 성격이 내용들이 필수제에서 인도의 자유재량적 높은 경제 소비로 변화가 성장률의 주요 되고 동력은 되면서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산업 성장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촉진되었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고소득에서의 서비스 수요 탄력성은 한 가지 참고로 서비스 얘기를 분야의 하자면 높은 성장에 FDI 기여를 하게 유출입 됩니다. 규모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 투자를 할 때에는 인도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은 인도 기준으로 1인당 얘기를 소득의 할 때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인도가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나라에 직접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인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FDI를 유출하는 거게 되겠죠. 반면에 해외 다른 나라들이 인도 내에 1인당 직접 소득이라고 투자를 하는 하는 것은 경우에는 FDI 유입이 1인당 될 겁니다. 소득의 그래서 이 증가로 두 개를 수요의 다 성격이 합한 필수제에서 서비스가 자유재량적 소비로 가장 큰 비중을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는 차지한다는 이야기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조금 더 서비스는 이해가 쉬울 것 FDI 같아요. 유출입 규모에서 가장 큰 1인당 비중을 소득이라고 하는 건 차지한다는 내용을 뭐냐면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다음으로는 개개인이 인도 서비스 산업 벌어들이는 성장의 우리 특징에 주머니에 대해서 들어오는 돈도 훨씬 더 살펴볼게요. 많아지게 돼요.
아주 쉽게 이거는 아주 인도가 갖고 있는 우리 아주 집에 독특한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진다고 산업 성장, 하면은 산업 이행 단계인데요. 다른 내가 개발도상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국가들과는 돈도 그만큼 다르게 늘어나게 되겠죠. 인도는 이 농업에서 개념을 서비스 조금 더 산업으로 확장시켜서 산업 성장 국가로 가져가게 단계를 되면요. 경험을 합니다. 나라의 우리가 경제 규모가 전통적인 커진다. 경제 다시 성장 말해서 경제가 단계에서 성장을 산업 한다라고 발전의 하는 과정을 것은 살펴보면은요. 나라의 부가가치가 가장 구성원인 낮은 개개인 농업에서부터 국민의 소득, 그 다시 다음에는 말해서 제조업 분야, 1인당 소득이 다음으로는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고부가가치로 되고요. 이어지는 서비스 1인당 산업으로의 소득이 산업 증가가 성장 됐다라는 이행을 이야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러한 소비를 단계를 할 수 거쳐서 있는 선택지가 서비스 많아진다는 산업 이야기가 성장 됩니다. 단계 예를 경험까지 들어서 왔고요. 한 달 용돈이 일반적인 20만 원이라고 선진국들 했을 또한 때에는 이러한 단계들을 우리는 거쳐가면서 농업, 한 달 용돈 20만 제조업, 원을 가지고 서비스업으로의 교통비를 써야 하죠. 산업 성장 그리고 단계를 핸드폰비를 경험을 내야 했습니다.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뭐 학교에 다음으로는 왔을 때 인도 또 서비스 식사도 해야 산업의 되고요. 분류와 그래서 이런 반드시 분류 체계에 대해서 지출해야 한번 좀 하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필수제 가지 분류 체계를 이외에는 크게 둘 뭔가 수가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여유가 아마도 첫 없을 번째는 거예요. UNCPC가 있고요. 그런데 다음으로는 예를 국가 들어서 개별로 뭐 정의를 내린 나의 분류 아르바이트 체계를 소득이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늘어났다라던가 혹은 다시 우리 집의 말해서 살림살이가 서비스 좋아져서 부문은 용돈을 더 국가 받을 수 고유의 있게 정의를 되었다라고 했을 사용하거나 때에는 UNCPC를 사용하여 분류를 하게 돼요. 이 중에서 나의 한 달 UNCPC는 용돈이 아무래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가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범기고적인 비유가 될 수 있고요. 범세계적인 그럼 이런 경우에는 통용된 카테고리를 학교 가는 만들자는 차비, 기준에서 그 다음에 만들어졌기 먹는 식사비 때문에 이외에도 세계 우리가 WTO와 때때로 같은 영화도 볼 수 국제협상의 있을 기조로 거고요. 사용이 읽고 싶었던 책도 구매를 할 되는 수 있을 경우가 거고요. 많습니다. 또 그동안 못했던 어떤 취미 생활도 한번 시도를 해볼 인도에서는 수 있을 인도 거예요. 자체에 그래서 서비스 이러한 산업 분류표가 자유재량적인 있는데 소비가 늘어나게 인도에서는 됩니다. INC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인당 소득이 이 증가를 하게 되면 INC를 서비스 분류에 자유재량적 사용을 하게 소비로 됩니다. 변화가 되면서 서비스 산업 그런데 성장이 이 촉진이 되게 돼요. UNCPC와 INC 제가 예를 들었던 모두는 내용들 중에 서비스 분야의 영화를 발전에 본다거나 따라서 분류 체계가 아니면은 변화가 그동안 되기도 못했던 취미 하고요. 생활을 가진다는 것들이 일종의 서비스 때문에 산업에 해당이 UNCPC와 되겠죠. INC의 서비스 분류 가장 체계가 대표적인 것이 여행일 달라지기도 거예요.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1인당 소득이 한 점차 번 증가를 설정된 분류 하면서 체계가 삶의 영구적으로 패턴이 가는 달라지게 것이 되는데 아니라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가장 서비스 많이 하게 되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것 시간이 중에 하나가 흐름에 따라서 여행이고요. 세분화되고 또 소득의 발전되고 증가와 그다음에 다양화되고 여행 변화가 산업의 생길 거란 성장이 말이죠. 비례적으로 거기에 증가를 하게 되는 맞춰서 이런 분류 특징을 체계가 보이게 함께 됩니다. 변화가 그래서 된다는 어쨌거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UNCPC와 이러한 인도 INC 경제 모두 성장이 분류 1인당 체계의 소득의 증가로 변화가 발생을 하게 이어지면서 되고요. 이 소비의 이야기는 성격이 다시 말해 어떤 수요의 것을 할 때 좀 성격이 염두를 해두면 되냐면 자유재량적인 소비로 나중에 변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인도 하고 서비스 산업이 어떤 다시 한번 분야의 성장을 취업을 하게 하게 될지 되는 모르겠지만 이런 배경을 가지게 뭐 이러한 됩니다. 산업 분류표 체계를 봐야 하는 그다음에 업무를 고소득에서의 맡게 서비스 되었다. 수요 탄력성은 혹은 인도 서비스 서비스 분야의 분야뿐만 높은 아니고 성장에 인도 기여를 산업 하게 구조에 대한 되고요.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서 서비스 수요 지표를 탄력성에 찾아봐야 대한 설명이 한다라고 했을 필요한데 경우에는 그렇다면 수요 기준 탄력성에 대한 연도를 설명이 필요해요. 살펴보면서 이 분류 이 체계를 부분은 살펴보는 어차피 세심함이 우리가 이 필요하다는 서비스 이야기가 산업에 됩니다. 대한 이야기가 이번 시간 안에 끝나지 않고 그리고 다음 이 분류 시간에도 체계는 연결돼서 진행이 될 국가 테니까 자체에서 설정한 그때 것과 다시 한번 그다음에 수요 세계에서 탄력성에 대한 설정한 이야기를 것이 하고 다르기도 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일치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럼 자, 세계적인 것이 다음으로는 좋고 기술 뭐 진보와 인도께 고숙련 나쁘냐라고 유형은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정보통신 없어요. 기술, 각자의 기준에 어쨌든 따라서 다르게 ICT라고 분류를 한 이야기를 것이라 할게요. 어떤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할 보고서에서도 수는 혹은 없지만 인도 서비스 산업 관련 내용의 지표가 책에서도 다름으로써 발생되는 ICT라는 다른 표현을 많이 성향 쓰고 분류 있기 체계는 때문에 정보통신 함께 기술의 약자인 살펴보았을 ICT로 비교 앞으로는 연구를 설명을 했을 때는 하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유의 깊게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기술 진보와 살펴봐야 고숙련 하는 인력은 ICT 및 ICT 관련 중요성이 서비스의 있습니다. 성장에 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UNCPC와 그래서 INC 점차적으로 서비스 분류 기술이 체계도 발전하게 다른데 되고요. 예를 그 들어서 다음에 인도 2008년 서비스 INC에서 산업에 종사하고 건설은 있는 숙련이 서비스 굉장히 부분에 잘 된 포함되어 인력들을 있지는 통해서 않지만 ICT 관련 UNCPC에는 서비스가 또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서비스 UNCPC에는 산업의 성장이 다시 한번 포함이 인도 되어져 서비스 있습니다. 산업을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 지금 PCP라고 또한 쓰여져 제가 인도와 써놨는데 같은 개발 요거를 도상국에 대한 CPC로 선진국의 서비스 아웃소싱이 네, 점차 증가를 증가를 하게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도의 보는 서비스 슬라이드에는
이렇듯 분류 알맞게 체계가 UNCPC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지금 국제기구에서 수정을 설정되어 있는 했어요. 분류 체계와 인도 INC가 갖고 있는 분류 체계가 상이할 수 있다라는 분류적인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인도 서비스업 관할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요. 정부마다 관할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가 다르다는,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인도를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전공을 하고 있다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인도는 준연방 체제입니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요. 중앙정부 담당과 그 다음에 주정부 담당 혹은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는 이런 거버넌스들이 좀 분류가 되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서비스는 중앙정부 관할 하에 있고 또 일부는 주정부 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은 중앙 및 주정부 공동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부처와 중앙정부는 에너지 운송과 같은 서비스 부문을 규제를 하지만 건설 및 소매와 같은 다른 부문은 노드 부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운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운송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 지역적으로 에너지가 흘러야 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통신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독립적인 규제의 감독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와 같은 부분은 스테이트 레귤레이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인도 서비스 관할의 특징은 서비스 분야에 따라서 중앙정부 관할, 그리고 주정부 관할, 혹은 중앙 및 주정부의 공동 관리 하에 있다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박스 2는 ADB 노트에서 캡처를 해온 내용들인데 유니언 리스트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는 Telecommunications, Postal, Broadcasting, Financial Service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Healthcare and Related Services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특정 주 안에서 해결이 되는 서비스 산업들은 주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뭐 통신과 우편 혹은 방송 같은 범지역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관할을 하게 되는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공동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뭐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전기 같은 부분들은 공동관할을 하게 되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떤 서비스 산업, 서비스 분야의 특징들을 잘 떠올리면서 구분을 지어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이 강의 노트에는 빈칸을 만들어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박스 2 안에는 빈칸이 따로 없겠지만 이 박스 2의 내용들은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인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인도 경제에서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높게 차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정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위 테이블 1을 보면 인도 서비스 산업 비중은 증가를 한 반면에 농업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대의 농업 분야는 지금 표 1의 맨 왼쪽 1950년대에 열을 그대로 보면 돼요. 1950년도에 농업은 55.3%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2000년 그 수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1990년대에는 30.9%에서
2000년대에는 21.8%로 비중이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산업은 1950년대에는 29.8%였던 것이 1990년도에 들어서 1045.7%에서 2000년도에는 53.7%가 되면서 새 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2000년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농업과 산업 비중을 합한 것보다 높은 GDP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는 인도 경제에서 서비스 분야가 중요한 분야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009년 인도 서비스 부분의 GDP 비중은 57.3%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요. 선진국만큼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 78.4%, 미국 78.2%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고요. 그 다음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여지는 수치들이 인도에서 서비스 분야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인도 경제 성장에서 서비스 산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건 아니고요. 1980년대 후반에 성장이 과속화되기 시작을 해서 1990년대 후반에는 인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많은 비중을, 그러니까 과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2000년대 들어서 성장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1980년대부터 라지브 간디가 집권을 하던 1980년대에 서비스 부분을 육성하기 위한 점진적인 노력들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엄청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평가가 내려지진 않지만 이때에도 서비스 부분의 성장이 가속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는 경제개혁 이후에 서비스 산업이 정책적 육성을 통해서 성장이 시작이 되면서 1990년 후반에는 인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됨으로써 인도 서비스 분야가 인도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인도 서비스 부문은 9.96%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수치는 산업이 8.81%, 그리고 농업이 1.57%인 것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인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임에 틀림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그래프의 굵은 실선으로 되어져 있는 그래프가 서비스 분야인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은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1990년 후반에 인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지는 의미들도 가장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이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농업 부분을 보면은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별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선이 어떤 특정한 추세를 가지고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는 농업 부분의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로 설명이 되고요. 이 이야기는 왼쪽에 2009년 인도 서비스 부분의 성장을 이야기했을 때 농업이 1.57%로 보여진다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산업 부분은 일정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분야만큼의 성장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산업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 분야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서비스의 성장, 그리고 인도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어떤 서비스의 분류라던가 아니면 정부 관할의 특징들,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서비스 내, 서비스 분야별 성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비스도 다 같은 서비스가 아니겠죠. 분야를 들어가서 살펴보면 통신도 있을 거고요. 브로드캐스팅도 있을 거고요. 금융도 있을 거고 보험도 있을 거고 종류별로 굉장히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 세분화된 분야별 성장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별 성장의 특징은 첫째, 서비스 분야의 종류에 따라서 성장과 성과의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 그러니까는 통틀어서 살펴보는 종합적인 서비스 분야보다도 빠르게 성장한 분야는 비즈니스,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및 무역 분야가 되고요. 서비스 분야의 성장만큼, 서비스 부분의 성장만큼 같은 비율로 성장한 세부 분야들은 부동산, 법률 서비스, 운송, 저장, 개인 관리 및 방어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ICT 수출과 함께 통신 및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도내 수요가 서비스의 높은 성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ICT 수출을 해야 되니 아무래도 통신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인도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 증가로 인해서 서비스의 높은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GDP에서 모든 유형의 서비스 비율이 증가를 했지만 지역 사회 및 개인 서비스 비율은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테이블 2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195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서비스 산업에서의 비중, GDP 내에서의 각 분야의 비중들을 좀 살펴보면서 서비스 산업 내에서도 분야별 성장의 특징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시기별 서비스 분야별 성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앞에서는 전체 서비스 부분에서 세부 분야 성장의 특징을 살펴봤다면 이번 그림에서는 시기별로 서비스 분야 성장 특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설명하는 기준을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검은색 실선으로 보여지는 토탈 서비스가 있어요. 선 설명은 그래프 아래쪽에 선이 의미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가 어떤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맨 아래 보면 검은색 실선으로 토탈 서비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서 올라가면 검은색 실선에 토탈 서비스가 됩니다. 이 검은색 실선보다 기울기가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고 기울기가 낮다라고 하면
성장이 전체 서비스보다 더딘 서비스 분야가 되고요. 이 검은색 토탈 서비스 위쪽에 위치해 있는 선들은 총 서비스 분야보다 성장이 빠른 서비스 분야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토탈 서비스와 유사하게 놓여져 있는 선은 같은 비율로 성장을 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로 해석을 하면 돼요. 해석 결과는 왼쪽에 정리가 되어져 있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운송, 보관 및 통신 및 무역, 호텔 및 식당 서비스는 전체 부문보다 빠르게 성장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1980년대에는 운송, 보관 및 통신과 무역, 호텔, 레스토랑보다 커집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에 이어 운송, 저장 및 통신이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